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주영입니다. 자, 16번부터 20번까지 24년 국회직 8급 문제들 좀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두 개 이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 제가 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조합과 좀 다르다는 얘기도 계속 수업 시간에 드렸었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서 그때 내용이 새로 추가돼서 들어간 부분이어서요. 국가직에도 한번 출제가 되었었죠.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몇 번 정리해드렸던 내용입니다.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 사무를 처리할 때 설치합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고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고요. 지방의회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당연히 겸직할 수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구성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를 하죠. 구성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해서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거쳐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가 몇 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기초 단위의 자치단체 조합을 사실 상급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승인을 받으면 설립이 가능한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초 단위에서 만들어지든 광역 단위에서 만들어지든 반드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5번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구성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에만 관계되든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맞는 선지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지방자치법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지방자치단체, 강남구와 서초구와 만약에 서울 시내 기초자치단체들끼리 송파구 이렇게 세 개의 구만 관련이 되어 있는데 강남구의 모든 지역 아니라 강남구의 일부 지역만 현재 이 서초구와 송파구와 뭔가 업무를 같이 처리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고 얘기를 한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 9급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도 있다 정도로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 가봅시다. 다음 이론들과 그 핵심적 특징의 연결이 옳은 것. 공공선택 이론은 집권화 안 하고 분권화합니다. 시장 질서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영화나 유연 조직은 들어갈 수 있지만 너무 여태까지 정부가 서비스를 적점적으로 생산해 왔던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권화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 강조하죠. 고객 지향성 강조합니다. 그리고 규제의 완화를 강조하고요. 네, 맞네요. 이것입니다. 뉴 거버넌스는 공동체, 협력, 공동 공급 강조하죠. 맞습니다. 사회자본론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회자본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와 협력의 네트워크. 그래서 이 사회자본은 뭐 형평성이나 사회의 보장, 복지국가와 같은 신행정학 이념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리을 틀렸고 신공공 서비스로는 공직자들이 사회 봉사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봉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효율성이나 방향 잡기와 같은 신공공 관리론의 논리들과는 맞지 않습니다. X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니은 디귿 2번입니다. 두 개인 거죠. 자, 18번. 정책평가의 준실험. 준실험은 아시겠지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작위 배정, 사전 측정을 먼저 하고 그에 대한 무작위 배정을 하는 것은 주로 진실험 설계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준실험 설계는 무작위에 의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진실험과 비교해서 인위적인 요소가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적 타당도는 좀 떨어지지만 외적 타당도가 높은 편이고요. 실험의 실현 가능성 역시 높습니다. 여기를 외적 타당도라고 고치면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실험 집단을 다른 집단과 짝짓기를 통해 비교하거나 시계열적인 방법으로 계열성을 통해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시계열 방법, 시계열 기법이나 혹은 짝짓기 기법들을 보통 준실험이 많이 사용을 하죠. 준실험의 방법은 진실험 방법의 약자인 선발 효과와 성숙 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 선발 효과, 성숙 효과를 제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A입니다. 사전 측정과 무작위 배정. 그래서 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발이나 성숙 효과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준실험보다 진실험이 조금 더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X고요.
5번. 요거는 모르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회귀 불연속 설계는 좀 장기적인 효과보다는 단기적인 효과 분석이 훨씬 더 용이한 편인데, 이거는 회귀 불연속 설계의 실제 설계 방식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건데, 굳이 여기까지 보실 건 아닌 것 같아서요. 5번은 제가 해설지도 간략하게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보실 때 얘는요, 빼고 생각해 주세요. 뺍시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19번 갈게요. 정책 의제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아시겠지만 동원형은 정책의 의제 설정의 주도자가 정부 내부에 존재합니다. 1번 맞는 선지고요. 2번 외부 주도형은 주로 정부 외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확산되고 공중의제와의 단계를 거쳐서 정책 의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익 집단들에 의해서 정책 의제가 만들어지지요. 그에 비해서 내부 접근형은 정부 내 정책 결정 과정에 접근이 가능한 외부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외부 집단 우리가 보통 엘리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들의 이익이 과도하게 대변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외부 주도형과 내부 접근형 이렇게 두 가지는 정책 결정의 주도권을 현재 사회가 형성하고요. 상대적으로 동원형이나 또는 우리 공고화형 같은 경우는 주도권을 정부 조직 내부에서 국가가 형성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 접근형은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공중의제와의 단계가 없지만 동원형은 공중의제와의 단계가 나타납니다. 외부 주도형은 허쉬만이 말하는 강요된 정책 문제에 해당한다. 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선지고요.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4번입니다. 자, 20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한 설명. 국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되고요. 만약에 새로운 회계연도까지 견까지 의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때는 준예산을 집행하죠. 우리는 잠정예산이나 가예산제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준예산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1번은 X고요. 2번 입법 과목 간의 이용. 이라고 표현해죠. 입법 과목 간의 항목 변경은 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기재부 장관 승인을 얻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용이라고 고쳐주시면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3번 명시2월은 예산 성립 후에 연도내 지출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 지출 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의 금액에 대한 2월을 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명시 2월은 미리 예산안에 편성해서 이루어지는 예측된 2월이고요. 지금처럼 지출 원인 행위를 했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을 못했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사고 2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정 표현들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에 최종 의결이 이미 되었습니다. 의결된 이후에 예산안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증액하고자 할 때 편성하는 예산이어서요. 요건 틀린 선지가 되고요. 조세 지출 아시겠지만 조세 지출은 조세를 감면해서 지출 효과를 내주는 거죠. 조세의 감면, 비과세,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 이연 등의 조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을 의미한다. 결국 이게 포인트입니다. 세제상의 특혜를 준 만큼 합법적인 세수 손실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게 조세 지출입니다.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회직도 딱 5문제 남았습니다. 내일까지 하면 마무리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도 제가 국가직 7급 문제들, 이제는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어봐서요. 올해 출제가 된 23년, 24년도에 출제가 된 기출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직, 그 다음 지방직 9급에 있는 최신 기출 문제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